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좋아지는 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미 이 방식으로 계산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점주님들의 인건비와 직결되는 노동법 이슈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휴게 시간을 임금으로 줘야 하느냐는 편의점 점주 승소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급여 폭탄을 피할 수 있고 모호했던 기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즉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하루는 쉬면서 임금을 받는 제도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정해진 근무일 전부 개근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만 충족시키면 의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시간 근로자, 즉 주 2, 3일 정도 근무하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주 5일 근무자야 하루치 임금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들이 하루에 8시간씩 3일을 일한다면 하루치인 8시간 임금을 그대로 줘야 하느냐를 두고 수년간 논란이 있었죠. 실제 사례로 경남의 한 택시회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주 5일 근무자들이 아닌 격일제, 즉 이틀에 한 번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요. 회사 측은 주 5일 근무가 아닌데 8시간 전액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고, 반면 근로자 측은 근무일마다 8시간씩 일했으니 당연히 8시간 주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가 승소를 했는데 어쨌든 하루에 8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도 8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주 5일 일한 근로자에겐 8시간 지급이 맞지만 주 3일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8시간 전액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일 1일 유급휴일 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총 24시간이죠. 24시간 나누기 5일 하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4.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이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좋아지는 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미 이 방식으로 계산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도 근로시간 비례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이게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툼이 있게 되면 근로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모호함을 명확히 정리해준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주휴수당 제도 자체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휴수당이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이며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주고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경영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도입이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
주휴수당 산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업계는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휴게 시간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한 편의점 야간 근무자가 10분 쉬는 시간도 사실상 근무였다며 추가 임금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점주가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야간 알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휴식 시간에도 매장을 떠날 수 없었고 CCTV로 감시를 당했다며 1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휴게 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됐느냐였습니다. 점주가 이긴 이유는 4가지입니다. 안내문 및 잠금 규정이 있었습니다. 휴게 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안내문 부착을 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CCTV 미촬영 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시식공간 등 CCTV가 안 보이는 구역을 휴게 공간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 휴식 가능 조항이 있었습니다. 점포 밖 휴식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 책임. 계약서에 휴게 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었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휴게 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됐다며 10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건설 현장 5분에서 10분 커피 흡연 시간은 대법원이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로 시간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즉 휴게 시간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 자유가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 휴게 시간 승소를 하려면 이렇게까지 계약서를 써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편의점은 현실적으로 휴게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점주 입장에선 진짜 머리가 아파옵니다. 장사도 힘든데 법까지 이렇게 복잡하니까요. 이번 두 판결 점주님들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비례 원칙의 명확화, 휴게 시간은 자유보장 여부가 핵심. 결국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휴게 시간, 근무 시간, CCTV 구역 등 세세하게 문서화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아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점주님들 이번 기회에 근로계약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신 점주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서 혹시 모르는 리스크에 꼭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편의점 점주님들이 꼭 알아야 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급여 폭탄 피하는 최신 노동법 판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